차에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큼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거의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총에 맞아 빨리 죽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매일 다른 악몽을 겪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의료 실험, 마취 없는 절단, 구타, 끝없는 굶주림, 벌레투성이의 더러운 매트리스, 그리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치는 유럽 전역에 거의 1000개의 비슷한 수용소를 만들었지만 아우슈비츠만큼 잔인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스, 화장터, 강제노동, 고문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공장과 같았지만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세상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밖에서 보면 평범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창을 넘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벽돌 건물, 흙마당, 그리고 이상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기차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싣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내렸고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행 가방, 옷, 가족, 신분. 경비원들은 그들을 줄 세웠습니다. 남자들은 한쪽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화 소리, 단호한 명령, 그리고 최악을 직감한 몇몇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건강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곧바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즉 노인, 병자,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샤워하러 보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천장에 가짜 샤워기가 있는 밀폐된 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옷을 조심스럽게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 닫히고 위에서 가루가 뿌려졌습니다.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쌓인 시체, 절망으로 부러진 손톱, 코피, 그리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존더 코만도라고 불리는 죄수 그룹이 시체를 꺼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뽑고 옷 속에 숨겨진 것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화장터로 옮겼습니다. 화장터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도랑에서 태웠습니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막사에서 살았는데 제대로 된 침대도 없고 벌레와 썩은 지프로 가득 찬 낡은 매트리스가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빽빽하게 모여 잠을 잤습니다. 겨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면 다음 화장터로 보낼 명단에 올랐습니다.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묽은 커피, 점심에는 남은 음식으로 만든 수프, 밤에는 딱딱한 빵이 전부였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창고에서 무언가를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물은 더러웠고 화장실은 사생활이 없는 바닥의 구멍이었습니다. 감시 아래 조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가 시간을 초과하거나 더럽히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일 점호를 했습니다. 비나 눈이 오든 상관없이 모두 줄을 섰습니다. 누가 없으면 찾을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가 죽어도 역시 점회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은 서서 쓰러졌고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도왔다면 그들도 문제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기 울타리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예고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스파크 소리와 함께 몸이 쓰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힘들었습니다. 도랑을 파고 돌을 나르고 건물을 짓고 무거운 것을 옮겼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끌려나갔습니다. 할 수 없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해 등을 부러뜨릴 정도로 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곧바로 죽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멈추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각 부분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 기록, 목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숫자였습니다. 더 이상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죽으면 단지 하나의 숫자가 사라졌다고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훔친 물건을 보관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옷, 시계, 여행 가방, 사진, 음식, 모든 것을 캐나다라고 불리는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죄수들은 온갖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중에 먹거나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려 했습니다. 발각되면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블록에서는 다양한 과거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남자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정치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각 그룹은 가슴에 꿰맨 다른 색깔의 삼각형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문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에 했지만 나중에는 팔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1번 블록은 가장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처벌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빛도, 공기도, 공간도 없는 감방이었습니다. 때로는 앉을 수도 없는 구멍에 4명을 세워서 넣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스실에서 사용할 가스를 처음으로 실험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의료 실험은 공포의 또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요제프 멘겔레와 다른 의사들은 죄수들을 실험용 쥐처럼 사용했습니다. 쌍둥이, 기형인 사람, 난쟁이를 골랐습니다. 그들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마취 없이 수술하고 신체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모든 것을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들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일부러 감염시켰습니다. 살아남으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터로 보내졌습니다. 임산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었습니다. 아주 어리면 가스로 보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강제 노동이나 실험에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아이들은 조금 더 버텼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선별은 빨랐습니다. 몇 분이면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나 이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모만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약해 보이면 곧바로 죽으러 갔습니다. 유용해 보이면 더 이상 쓸모없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SS 대원이었고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을 물건처럼 보게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구타하고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복종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여성 수감자들을 감시했고 다른 이들은 통제 구역에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수감자가 줄에서 벗어나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어떤 간수는 개를 사용하여 죄수들을 물어뜯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는 화장터가 쉴 새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연기는 멀리서도 보였고 살타는 냄새가 모든 곳에 배어들었습니다. 수용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못 본 척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왔습니다. 열차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간수들은 준비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선별을 준비하고 막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가스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했고 지연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조림 라인과 같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 중에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진하거나 기차에서 내리거나 가스실로 가는 길에 연주했습니다. 노래는 즐거웠지만 아무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유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혼돈을 피하고 공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손, 이빨 등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다른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별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다른 이들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번의 몸짓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이들은 가능한 한 저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음식을 공유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는 비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 문서, 증거를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나치가 죄수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석, 돈, 신발, 도구 등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옷으로 가득 찬 창고, 수백 개의 여행 가방, 수천 켤레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각 물건에는 주인이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일부 죄수들은 이름, 가족 사진, 편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존 더 코만도는 화장터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언제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직감하고 단서, 숨겨진 메시지, 자신이 본 것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침묵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화장터는 너무 많은 시체를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운송이 있는 날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들은 도랑을 파고 연료를 붓고 그 자리에서 태웠습니다. 연기는 검고 짙었습니다. 재는 수용소 전체를 날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옷이나 피부에 붙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의 행진은 나치가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러시아군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수용소를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죄수들에게 음식도 옷도 없이 눈 속을 걷도록 강요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은 죽었고 멈추는 사람은 총에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동안 얼어붙은 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이 진입했을 때 그들이 처음 본 것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시신들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막사 안에도 바닥에도 울타리에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화장터를 확인했습니다. 옷더미 이름이 적힌 여행 가방, 사람 머리카락 산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버려진 공장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들, 의사들, 다른 나라의 대표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사진을 찍고 녹음하고 글을 썼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침묵 속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은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문서가 불탔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잔해였습니다. 건물, 녹슨 기차, 텅 빈 방, 신발, 찢어진 편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피부에 새겨진 문신, 그리고 때로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이야기들, 흩어진 기억들, 아무도 감히 완전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책임자들 중 일부는 붙잡혔고 다른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몇몇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 도시,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책에서, 인터뷰에서,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컸습니다. 침묵은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업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경험한 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꿈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비명소리, 냄새, 얼굴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수용소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이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흙, 철조망, 두려움 속에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집이 무엇인지, 장난감이 무엇인지, 학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세상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말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어른들은 한쪽으로,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때로는 여행 가방 안에, 옷 사이에, 들건 밑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되었습니다. 수용소 감독관들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숨어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모두를 처벌했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노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용소의 매춘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그곳은 나치가 협력자 죄수나 병사들을 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살해당했습니다.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구타당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임산부들은 낙태를 강요당했습니다. 출산한 사람들은 아기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했습니다. 때로는 벽에 던져지거나 익사당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소리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애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용소 의사들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살려둘지, 누구를 죽일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측정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는 시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맹겔레는 실험을 위해 쌍둥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질을 주사하고 마취 없이 개복하고 장기를 비교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실험을 완료하기 위해 죽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량 불임 시술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인구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방사선, 주사, 수술을 적용했습니다. 알리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여성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만성 감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스실은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방처럼 보였습니다. 벤치, 가짜 샤워기,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목욕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치클론 비를 던졌습니다. 몇 분 안에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스는 빨랐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는데 더 오래 걸렸습니다. 비명소리, 구타소리, 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존 더 코만도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문을 열고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입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과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화장터는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교대 근무, 석탄, 유지보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실수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죽음은 완료된 임무였습니다. 일부 경비병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숫자, 시간, 절차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큰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임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막사에서 죄수들은 뒤섞여 잠을 잤습니다. 3단 침대가 있었고 매트리스도 없이 담요 하나만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많이 움직이면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코를 골면 구타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묽은 수프, 딱딱한 빵 한 조각, 약간의 마가린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죄수들은 감자 껍질 하나를 놓고 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훔치고 다른 이들은 협상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는 하루치 식사와 같은 가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교환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든 처벌이 있었습니다. 누가 줄을 서는데 늦으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에 걸려 일하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허락 없이 말하면 음식을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음 날까지 살아남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는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바닥에 있는 구덩이였고 사생활 보호도 없었으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악취가 피부에 배어들었습니다. 비누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낡은 헝겊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감염은 흔했습니다. 티푸스, 이질, 옴. 거의 모든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줄을 서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돌을 나르고 도랑을 파고 잔해를 치우도록 보내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차에서 일했습니다. 누가 쓰러지면 뒤에 남겨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총을 맞았습니다. 나치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작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표, 목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각 죄수에게는 번호가 있었고 각 집단에게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조차도 세었습니다. 화장터에 들어가지 않는 시신들은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다른 시신들은 야외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죄수들이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존 더 코만도가 화장터 중 하나를 파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로부터 폭발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폭파시켰습니다. 일부는 몇 시간 동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붙잡혀 살해당했습니다. 탈출 시도는 드물었지만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외부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터널을 파고 변장하고 감시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처벌은 집단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10명을 처형했습니다. 한편 외부에서는 소식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동쪽에 있는 이상한 수용소에 대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일어나는 일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연합군이 유럽을 징역하면서 그들은 텅 빈 수용소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은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부 장소는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장소들은 계속 운영되었지만 죄수들이 더 적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제 행군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한겨울에 음식도 물도 없이 수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은 처형되었습니다. 1945년 1월에 붉은 군대가 아우슈비츠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죄수들, 병든 사람들, 혼자 남은 아이들. 그들은 이 장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버려진 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나치는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문서를 불태우고 카메라를 파괴하고 창고를 비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개의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여행 가방, 안경, 금리, 사진, 문신, 인간의 유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 침묵,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그들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쌓였습니다. 생존자들은 말했습니다. 증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용소장 루돌프 회스는 정의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화장터 옆 아우슈비츠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많은 나치들은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남아메리카로 도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럽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나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년 후에 사냥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결코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우슈비츠가 무엇인지 정의되었습니다. 비할 데 없는 범죄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증언이 들려왔습니다. 고위 간부부터 생존자까지. 이야기들은 너무나 가혹해서 일부 판사들은 울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인 기계는 완벽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수용소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소련군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공포의 박물관으로 보존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실, 화장터, 독방들, 복도를 걸으며 이름을 읽고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침묵과 존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아무도 이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여전히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비인간화할 때, 사람들을 숫자, 사물, 방해물로 만들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름, 나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가스실로 갈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취약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즉시 죽이지 않은 아이들은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불임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원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간은 흔했습니다. 임신은 만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되었습니다. 보호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법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무자비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건설, 광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죽었습니다. 수용소의 평균 수명은 몇 달이었습니다. 아무도 훨씬 더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추위, 굶주림, 질병, 구타,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해방될 때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상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 모두요. 많은 이들이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부가 몸에 달라붙은 채 나왔습니다. 다시 웃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코 웃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 아우슈비츠는 금기시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그러나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책, 영화, 기념물, 명패, 박물관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잊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하고 축소하고 상대화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는 강제 수용소이자 노동 수용소이자 절멸 수용소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었으며 치명적인 함정이었고 생명이 아무 가치도 없는 곳이었고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곳이었고 비명소리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고 하늘이 꺼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각 벽, 각 돌, 각 모퉁이에는 기억, 이름, 이야기, 작별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시신은 사라졌지만 고통은 여전히 공기 중에 땅에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지울 수 없고 영원히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현실이었고 기록되어 있으며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비록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한 죽음의 공장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가족, 이름, 목소리 등 모든 것을 잃은 곳이었고 한동안 세상이 외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